예수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제 동네 친구 김연재 양을 모셨습니다. 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애니메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20살 학생이고요.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입학을 한 새내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집에서 모든 수업을 듣는데요. 과제도 집에서 혼자 하고 그래요. 좀 코로나 시대에 신입생 한마디를 해주세요. 우선 이번 연도 입시한 친구들과 더불어 신입생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같습니다. 우선은 NT, OT 이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 과에 누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랑 매치 안 돼서 얘가 누구지?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 좀 과제 양도 대면 시험 같은 걸 못 보니까 더 많이 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요? 네, 그걸로 평가를 해야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힘들기도 힘든 해였지만 배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만나서 그림 그리고 뭐 학교 가고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만나서 밥 먹기도 엄청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뭔가 이런 소중함?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함을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단점이 더 많겠지만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잠을 좀 더 잘 수 있다. 수업 시간 전까지. 그러면 미대 이거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그림판이 조금 좁기 때문에 제 친구의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고 약간 이렇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딱 막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걔가 얘야? 얘가 네 친구였어? 야, 얘 진짜 잘 그리더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면 그동안 마팔이었던 친구를 우연찮게 학교에서 만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은가 봐요. 맞아요. 있었어요. 있어요. 이거 얘기해야겠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SNS에서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뮤즈로 삼아서 입시 때도 되게 좀 그림 보고 많이 하려고 꼭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대학교에 와서 제일 친해진 언니가 있어요. 동기 언니가 있는데 정말 아끼는 언니인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그 사람인 거예요. 대박이다. 대학교에 와서 SNS 계정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너무 낯이 익은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언니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지금 이거 보고 있겠지? 영상 편지 하나 남겨줘요. 이거 편집으로 아련한 부분. 언니 안녕. 나 TV 출연했어. 우리 우정 포에버 영원하자. 하나도 안 아련하네. 너무 신기하다. 그쵸. 슬럼프가 있었나요? 네. 저 슬럼프는 굉장히 많았고 슬럼프가 오면은 동시에 번아웃이 같이 왔었어요. 그림이 잘 안 되면 그게 우울로 이어지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좀 겪었었어요. SNS에도 조금 강박이 있고 그랬었어요. 팔로워 수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 그림이 SNS에 올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품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신경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심했었는데 SNS에 사실 그 숫자가 모든 거를 말하진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되게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조회수에 연연하겠지? 그런데 사실 되게 적은 수의 팔로워를 가진 분들 중에도 너무 좋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SNS로 인해서 번아웃이 오고 우울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겠죠? 없겠지. 없을 거야.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결핍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결핍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SNS에는 이제 수치화가 돼서 보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기도 하고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그림의 방향이 전혀 다른데도 얘는 되게 팔로워 수가 많네?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약간 비교를 하게 되고 나를 조금 깎아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림이 내 전부가 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이걸 좀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되게 그게 심했거든요. 강박도 심하고 SNS 팔로워 수에 엄청 연연하고 그림이 제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림이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최근에 너무 잠도 안 자고 몸을 혹사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체력이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학원 끝나고 이제 밤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너무 힘겨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간 멈춘 것처럼? 아이고. 잠깐 동안 안 뛰어가지고 이게 숨을 쉬는데도 안 쉬어지니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 잠깐 좀 뛰었었는데 그거 조금 뛰었다고. 이대로 난 진짜 죽겠다 싶더라고요. 몇 분 동안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서 있었는데 막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네, 어지럽고 완전 눈앞이 깜깜해진 약간 뭐라 해야지? 블랙아웃 된다 해야 되나? 아이고. 시야가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숨은 안 쉬어지고 잠깐 달려서 그런 거예요? 네. 아이고 이런.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왔거든요. 경험해봤어요. 하면 좋아.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겠다. 그때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한순간이라도 그림 생각이 났나?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꼈죠. 그림은 내 일부분일 뿐이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한테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섭다. 그쵸. 뭔가 미련,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편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이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맞아요. 요즘 연재가 운동을 한대요. 어떤 운동 하는지 알려줘요. 그때 죽을 뻔한 기억 때문에 너무 빨리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역시 잘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요. 또 조금씩 걷고 있어요. 걷기 운동. 네. 뛰기도 하죠. 네, 뛰기도 해요. 근데 많이 뛰면 또 죽어서 안 돼요. 많이 뛰면 죽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인 것 같아요. 달리기로 치면은 오래 달리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 느려도 맞아요. 인정.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이 제일 최고라는 점. 맞아. 건강해야 돼. 맞아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요. 저 끝날 뻔했어요. 작가가 되려면 체력을 좀 키울 건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거나 잠깐 동안에 약간 좀 힐링이 되시거나 기분이 좋아지신다면은 그걸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남에게 좀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재 그림을 진짜 따뜻해요.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제가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맞아요. 약간 그림으로도 그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고 제게 그림이란 저희가 이 순간, 이 추억을 남겨두고 싶을 때 약간 사진을 찍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해요. 좀 지나간,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순간이라는 게 지나가면 좀 더 아름답게 기억이 되거나 미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이야기를 그리는 거를 선호해요. 하지만 미래에 타임머신 같은 게 생긴다면 했네요. 그럼 타임머신이 생기면 과거의 이야기를 안 그릴 건가요?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그림으로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현장 보증을 통한 네. 재밌겠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체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상 타오거나 이래도 뭔가 남들보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게 그림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제가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을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틀어주는 영화 보는 시간 때 딱 보고 와 나도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멋진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새내기입니다. 그럼 입시를 혹시 얼마나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강사 일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입시를 한 3번 정도 하는 느낌입니다. 네. 요즘 좀 학원 분위기가 어떤지 알려줄 수 있어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입시 체제도 조금 바뀐 게 있고요. 입시 기간도 조금 조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달라져서 친구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죠. 올해 시험 준비가 제일 혼란스러웠겠네요. 맞아요. 이제 막 감염자에 따라서 학원도 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또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나와서 수업해야 되고 이게 되게 혼동이 많아서 올해 입시한 친구들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10대를 돌아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0대 때는 좀 그래도 확실히 학생이었으니까 좀 애 같은 면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다고 막 애 같은 면이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니지만은 좀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사회성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뭐라 해야지? 사회생활 잘하는 법을 깨우쳤다 해야 되나?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막 외주도 받았었고 미국 코믹스 하시는 분 밑에서 어시로도 일을 했었어요. 아주 잠깐. 그림으로 한번 돈도 벌어보고 그라폴리오에서도 당선이 돼서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처음으로 돈을 번 거예요. 1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상금이었나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이래가지고 탄력이 생겼었죠. 10대 때는 조금 어리숙한 면들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어리숙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는 좀 그런 면에서 성숙해졌다? 남한테 좀 배려할 수도 있게 되었고 나도 챙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좀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30대에 알았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많이 성장했다. 네. 내면적으로. 멋있다. 저는 우선 내년에 조금 개인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무조건 작품이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무슨 작품이요? 일단은 동화책 하나 기획을 하고 있고 만화책. 어떤 내용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SNS에 짧게 만화를 그려서 올린 게 있거든요. 불량식품에 대한 거였어요. 너무 좋았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연작으로 그려볼 생각이에요. 많이 후원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한 지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어때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꿈꿨던 캠퍼스 라이프랑은 좀 달랐지만은 다른 형태로 더 얻어간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간간히 만나서 더 이게 달거든요. 그 시간이. 어떡해.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달아요. 이 시간을 되게 소중히 보내야 되고 더 좋은 얘기 해야 되고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 심플할 때도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후련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비대면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남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작가님과 함께 이런 이런 기획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아티스트 친구 김연재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연재 양이었습니다. 와. 광대 아파. 그럼 지금 왜 터졌어? 광대 아프다 해놓고 너무 말 같아가지고 말 같아. 고개까지 흔드시면서 오랜만에 광대 아플 때까지 오셨네. 그게 너무 이걸 해야 된다고요 나는.